공포 라디오 마녀 지. 내일은 나의 결혼식이야. 긴장을 해서인지 난 오랜만에 가끔씩 꾸곤 했던 악몽에서 깼어. 머리맡에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나와 민지의 사진을 보면서 잠시 지난 날을 회상했어. 민지, 사촌이지만 친자매 이상이었던 우리. 우연히 같은 날 태어난 민지와 나는 어릴 적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어. 하지만 지금 그 애는 내 곁에 없어. 3년 전 민지는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 이후로 나의 시간은 멈췄지. 수진아, 나 이거 못 풀겠어. 또 도와줄 거지? 민지가 물끄러미 문제지를 들여다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어. 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 우린 늘 그랬어. 시험 전날엔 내 방에서 민지와 밤새 수학 문제를 풀었고 중간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우리 둘은 꿈 얘기, 남친 얘기, 별별 얘기를 다 나눴지. 민지는 늘 말했어. 수진아 언니야. 넌 너무 예쁘고 똑똑해서 부러워. 늘 나를 부러워하는 민지가 도리어 사랑스러웠어. 대학교 2학년 여름, 민지는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나에게 소개했어. 수진아, 이쪽은 윤우 오빠야. 그의 첫 인상은 딱 봐도 여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 키도 크고 깔끔한 이미지에 호감형, 배시시 짙는 눈웃음이 딱 바람둥이 스타일이었지. 옷 입는 스타일도 클래식하면서 과하지 않고 본인의 매력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신감도 있고 예의도 있어서 딱 봐도 여자 많을 듯한 스타일이더라고. 민지야, 너 진짜 조심해야 해. 저런 스타일은 나중에 꼭 상처 주는 타입이라고. 처음엔 반대했어. 늘 내 말을 거의 흡수하다시피 하던 민지였기에 조금 주춤하는 듯 했어. 그렇지만 첫 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싶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지. 그런데 조금 지켜본 결과 윤우는 첫 인상과 달리 민지를 소중히 대했고 소소한 것에도 미소 짓는 남자였어. 그래서 나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됐지. 어찌 보면 겉모습도 호감형인 그가 내면까지 알찬 남자였어. 난 어느새 그를 점점 우리 민지의 남자친구로 인정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윤우와 함께 더블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그 당시 나는 민수라는 법대생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운 스타일이었지. 이렇게 4명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민지가 제안한 거야. 처음에는 어색할 것 같아 망설였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지. 그 여행에서 나는 윤우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 그는 민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더라고. 그렇게 친해진 우리 넷은 더 자주 만나 시간을 많이 보냈어. 넷이서 커플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하고 학교 내에서는
F4 커플이라며 부러워들 했지. 우리는 함께 몰려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밤새 술을 마시며 어떤 친구들보다도 더욱 많은 얘기를 나눴어.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 그러나 그 완벽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 2학년 가을 어느 날 민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더니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 방은 멀쩡했고 휴대폰도 지갑도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야. 우리는 즉시 학교 보안실, 경찰서에 신고했어. 포스터를 만들어 캠퍼스 곳곳에 붙이고 민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어. 하지만 아무도 민지를 보지 못했다고 했지.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뒤죽박죽이 되었어. 나는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밤낮으로 민지를 찾아다녔지. 윤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점점 더 초췌해져 갔고 눈에는 항상 핏발이 서 있었어. 민수는 옆에서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 이러다 몸 망가져. 좀 쉬어야 한다고. 민수가 말했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 그런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 그렇게 민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지. 그는 내가 너무 민지 일에만 집착한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우리는 헤어졌어. 민지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민지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나와 윤호만이 포기하지 않고 민지를 찾아다녔어. 우리는 함께 포스터를 붙이고 민지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찾아다녔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지. 윤우의 슬픔은 나의 슬픔과 같았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위로했어.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었지. 수진아, 난 정말 민지를 사랑했어. 윤우가 술에 취해 말했어. 우리는 민지가 좋아하던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어. 나도 울먹이며 말했지. 나도 민지를 엄청 사랑해. 너도 알잖아. 민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날 밤 윤우는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 현관 앞에서 그는 갑자기 나를 끌어안았지.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포옹이었지만 점차 그 의미가 변해갔고 윤우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품 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공유했고 그것이 우리를 묶어주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어. 여전히 민지를 찾는 일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전처럼 모든 일을 제쳐놓고 민지를 찾는 일에만 매달리진 않았어. 이젠 각자의 삶을 위한 노력도 하나씩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 우리는 애써 그것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지만 우린 이미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어. 윤우의 감정 역시 나에게 강렬하게 느껴졌어. 민지가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민지의 실종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지. 2년이 지난 지금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민지의 부모님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와 윤우는 서로에게 의지하다 결국 사랑에 빠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간에도 강렬하게 끌렸던 감정들을 죄책감이라는 마음으로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커져버린 사랑을 감출 수가 없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가 운명이라고 믿게 되었어. 민지가 우리를 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 내일은 우리의 결혼식이야. 윤우는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 중이고 나는 마지막 밤을 혼자 보내고 있어. 오늘따라 유독 민지 생각이 났어. 그녀가 결혼식에 참석했다면 어땠을까? 분명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들러리가 되었겠지? 하늘에서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길 바랐어.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 꿈속에서 나는 어두운 숲을 걷고 있었어.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발 아래로는 축축한 이끼가 깔려 있었어.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 언니, 수진아. 소름이 돋았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거든. 민지의 목소리.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 나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발이 이끼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어. 뒤를 돌아보니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서 있었어.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얼굴이 없었어. 민지가 천천히 다가왔어. 언니, 그는 내 거야. 내 거라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 민지가 사라진 이후로 가끔씩 이런 악몽을 꾸곤 했어. 정신과 의사는 죄책감과 상실감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늘 꿈은 유독 생생했어. 머리맡에 놓인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와 나의 사진. 잠깐, 이 사진이 여기 있었나? 나는 민지의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 넣어 창고에 보관했었어. 이 사진이 여기 있을 리 없는데 몸이 덜덜 떨렸어. 아파트 문도 당연히 잠겨 있었지. 누가 들어올 수는 없었어.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시 침대에 누웠어. 윤우 씨가 꺼내놓은 건가? 예비 신부의 긴장감이 잠깐의 착각을 일으킨 건가?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방 한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눈을 깜빡이곤 다시 집중해서 보니 가느다란 실루엣, 긴 머리카락. 그것은 민지였어. 민지? 내 목소리가 떨렸어. 움직임은 없었어. 정적만이 흘렀어. 내가 손을 뻗어 등을 켜려 하자
그 순간 그 검은 형체가 갑자기 움직였어. 난 본능적으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숨었어. 나는 울며 중얼거렸어. 몇 분이 지나고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 밖을 내다보았지.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 환각이야. 그냥 환각이야. 나를 진정시키려 했어. 그때 등이 저절로 켜졌어. 방 안이 환해졌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 하지만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거울 앞에 서 있을 수 있지? 거울 속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비릿하게 웃었어. 그 얼굴은 민지였어. 민지가 내 얼굴을 하고 있었어. 거울 속의 민지가 날 보며 얘기하는 거야. 언니, 나 왔어.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몸도 움직일 수 없었지. 민지는 천천히 거울에서 걸어 나왔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실제로 내 방으로 들어왔어. 나를 빤히 보면서 민지가 말했어. 언니, 보고 싶었어. 많이 변했네. 더 예뻐졌어. 나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 민지는 내 침대 맡으로 다가와 탁자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어. 기억나? 우리 마지막 여행? 윤우 오빠가 찍어줬지.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섬뜩했어. 민지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민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 무슨 소리야. 난 네가 어디 있는지 정말로 몰라. 민지는 마치 내 생각을 모두 읽기라도 하듯이 빤히 나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어. 그 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가 긁히는 소리 같았어. 거짓말. 언니는 항상 거짓말을 잘했지. 윤우 오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날 질투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지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민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 그래? 그럼 왜 윤우 오빠와 결혼해? 내가 사라지자마자 넌 오빠에게 달려갔잖아. 아니야. 사실 우리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 민지는 내 침대 끝에 앉았어.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기만 했는데도 찬 기운이 느껴졌어. 언니, 난 언니가 날 버리지 않았으면 했어. 그래서 기다렸어, 2년 동안. 하지만 언니는 결국 날 잊고 행복해졌네. 난 울면서 외쳤지.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윤우 씨랑 내가. 민지는 슬프게 웃었어. 정말? 그래서 언니는 내 흔적도 없이 깨끗해진 방에서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야. 민지가 침대에서 일어났어. 잘 자. 내일은 언니한테 중요한 날이잖아. 그녀는 거울로 걸어갔어. 거울 앞에 서자 그녀의 모습이 다시 내 모습으로 바뀌었어. 행복하길 바랄게, 언니.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처럼. 민지가 거울 속으로 사라졌어.
그제서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 꿈이었어. 정말 꿈이었던 거지? 하지만 침대 맡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놓여 있었어. 나는 비릿하게 웃으며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입을 열었어. 민지야, 이제 그만 나와. 내일이면 그는 이제 내 거라고. 흐흐흐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쁜 일에서 함께 기뻐해주는 일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사촌인 민지를 질투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정말로 죄책감이 낳은 망상일 뿐인 걸까요? 오늘 이야기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밤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밤도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마지였습니다.